아현지사 화재 감식 결과 통신구 약 79m가 불에 탔고 소방시설은 소화기 한 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완전 복구까진 일주일이 더 걸릴 전망인데 통신 재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이른바 유흥탐정 모방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동안 남성 500여 명의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내 남북철도 연결 착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2년에는 경의선을 타고 북경올림픽에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지나친 호들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완전 진화됐지만 이 통신 장애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카드 결제, 인터넷 거래가 중단이 됐고 촌각을 다투는 경찰과 병원망도 먹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시민들이 놀란 것은 이런 화재에도 재난 수준으로 일상이 마비될 수 있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과거에도 이 통신구 화재는 대부분 통신 재난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광케이블이 밀집된 통신구에 왜 소화기만 비치가 된 건지, 사고의 속수무책인 이 지하 통신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물 지하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침 10시 30분부터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감식 결과 통신구 79m 구간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일 정밀검사 때. 불이 꺼진 어젯밤부터는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 통신구에는 불에 탄 전화선과 광케이블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망가진 통신망을 대신할 임시 선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당직 근무자 2명이 있었고 통신구 안에 소화기도 배치돼 있었지만 발화 지점이 지하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통신구에는 스프링클러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국사가 아니고 통신관로입니다. 그건 소방법에 여기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소방법. KT 측은 시민 피해가 컸던 만큼 통신시설 전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KT 통신구 화재 피해 여파는 오늘도 계속이 됐습니다. 자, 현장 화면은 이제 직접 보실 텐데 물건을 파는 상인, 가게를 찾는 손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상황,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상점가를 가봤습니다. 편의점도 술집도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저것 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지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카드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카페는 물론 같은 건물 바로 옆 식당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현금을 뽑으려 ATM 기기를 찾아보지만 한참을 두리번거려도 먹통입니다. 급하게 좀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당황스럽죠. 2대는 꺼져 있거나 멘트가 있는데 나머지 한 대는 또 멘트는 또 없고 그냥 카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카페는 음악이 사라져 조용합니다. 손님들은 헛걸음하기 일수. 현금을 들고 다니시지가 않고 카드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는 게 번거롭다.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전은 다운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봐요.
한 미용실은 임시 번호까지 안내해 줍니다. 인근 가구 거리도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해도 신호가 안 들려요. 신호가 안 떠져요. 수화기를 들어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카드를 긁어봐도 승인이 안 됩니다. 지금은 손님이 들어와도 제품 설명만 하지 그냥 계약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상으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예상으로. 그러면 이제 통신장애 이틀째.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카드가 먹통인 세상은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KT는 임시 통신선을 가설을 해서 급한 대로 이 통신 기능 복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이 아침 일찍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만 하루 만에 KT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들에도 문자를 보내 거듭 사과했습니다. KT는 오늘 자정까지 통신망 90%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이동전화는 63% 복구된 상태입니다. 인근 지사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대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KT 측은 이동기지국 15대를 현장에 배치한 데 이어 추가로 30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를 위한 무선 라우터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관련 부처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찾아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도 같이 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있다고 보거든요. 금융당국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ATM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총동원됐지만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은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 보면은 오전까지 통신망 확보를 90% 정도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발표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디고 있습니다. 예. KT 측은 통신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본선은 아직 건드리지 못했고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사의 선들을 끌어다가 예. 일단 고객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복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일이 되는 선들을 확인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임시 방책이긴 하지만 무선 라우터 그리고 이동 기지국의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KT 측에서 복구가 언제 된지 이런 말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급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있었다면 이제 언제쯤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걸 백업 체계라고 하는데요. 예. 사고가 난 아현지사는 백업 체계가 없었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국가통신망 시설은 국영, 민영 할 것 없이 A, B, C, D 등급으로 나눕니다. 마비가 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KT 본점 같은 경우가 A가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B하고 C 등급까지는 백업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아현지사는 D 등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백업 시설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KT 공식적인 설명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직접 인정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D등급 그 국사는 저희가 아직 백업 체계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백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통신구를 따르는 게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백업 체계가 아니고 이거는 가입자별로 일일이 다 저희가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업 체계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됐고 지금은 그 가입자별로 우리가 망을 개통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자동 조절 장비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요. 예. 과거 이 사고들을 봤더니 1994년에도 종로 5가에서 통신구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어서 PC 그리고 유선 전화,
호출기 정도라고 했는데도 수도권 일대가 마비됐다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뭐 예. 경찰, 병원 같은 곳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 시청률 집계까지도 지금 먹통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일상생활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KT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내일은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약간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가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적극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약관에는 쓰지 못한 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월 기본 통화료와 부가 서비스 사용료 뭐 한 달에 얼마인데 몇 시간을 못 썼다면 그걸 나눠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6배만큼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도 해당 시간 청구액의 3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조건이 좀 다른데 비슷한 금액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더니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네요. 정부하고 KT도 그래서 약관보다 많은 약관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은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지 않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혐의 소명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소를 띈 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웃어 넘겼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겠지요.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 씨가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해서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소송인단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정열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는 말과 함께 해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트위터에 검찰 조사 내용을 올린 것과 김희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밝힌 언론 인터뷰 때문에 해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일명 궁차싸 대표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궁차싸 대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인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1,0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로 궁차싸에는 대표가 없다며 소송을 계속 맡아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해임 통보를 받은 이상 업무를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궁차싸와 함께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반문 야당 선언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지사 측은 이간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훈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에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반문 야당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 의원은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내부 분란을 야기하기 위한 이간질의 당사자라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당내 논란은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이 지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향이기도 한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중앙정부 기관들이 서울에서 지방에 더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해 모레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는 등 정치 보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남성들의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준다며 돈을 받고 정보를 판 이른바 유흥탐정이 지난달 검거됐죠. 이번에는 유흥탐정을 보고 이를 따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20일 동안 500여 명의 남성 정보를 확인해주고 2,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이 차량에 타려던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하고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33살 정모 씨는 지난 8월 이른바 유흥탐정을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은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에게 의뢰한 번호를 조회한 뒤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00여 명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고 8월 말부터 20일 동안 2,300여만 원을 챙긴 겁니다. 성매매 여부를 가르쳐준다고 광고한 후에 일정의 의뢰금을 받고 그 휴대폰 번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공범 여부를 파악하고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곳들은 도로의 구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처벌도 어렵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린이가 뛰어나오자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일반 도로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아파트 내부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부도 중앙선과 횡단보도까지 있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1건꼴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급격히 늘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일반 도로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단속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도로의 구역에서의 횡단보도나 중앙선 같은 경우는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의 구역에서도 안전운전과 처벌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6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16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도에선 표류하던 어선에서 낚시객 등 7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차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경찰차가 곧바로 자동차를 뒤쫓습니다. 앞선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섭니다. 어젯밤 10시 16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61살 A씨가 자동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16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을 제대로 안 돌고 이렇게 가니까. 어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낮 3시 10분쯤 제주 한림항에 전박된 29톤 연승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옆에 있던 다른 어선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난 배가 다른 배로 또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항 밖으로 이제 빼낸 겁니다. 이제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소방과 해경은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어선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전남 안도군 외룡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객 등 7명이 타고 있던 2.99톤 낚시 어선이 폐허망에 걸려 표류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5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철에 멧돼지 수가 적다고 하는데 더 자주 출몰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 산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때 교미 시기까지 겹쳐서 성질이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날뜁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멧돼지 7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턴 먹이를 찾으려 민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집니다. 멧돼지가 눈을 피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등산객이 이용하는 탐방로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조사에선 새끼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는 여름에 멧돼지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국립공원 내 월 평균 멧돼지 밀도를 분석하니 제곱킬로미터당 북한산 2.2마리, 경주 1.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월엔 밀도가 한 마리가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주칠 가능성은 겨울철이 훨씬 높습니다. 왕성한 먹이 활동에 의한 민가 출현과 경쟁에서 밀린 수컷들의 탐방로 출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짝짓기 시기라 예민해진 멧돼지가 더 난폭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제 분야 비판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으면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제성장 동력 강화와 소득 양극화 해결이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정치와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경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4개 분야 31개 국정과제 성과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며 내년 가시적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시우보, 즉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며 소처럼 우직하게 걷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2일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라는 글도 썼습니다. 정책실 업무를 민정수석이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소관 업무이자 논란의 대상인 이른바 사법 적폐청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얘기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조사에 유엔 제재 면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철도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시기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도 공동조사의 유엔 제재 면제 인정을 두고 남북의 합의와 인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예외를 논의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 인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동북 삼성이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철도를 타고 응원을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일각에선 비핵화 속도에 비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고 다 이룬 것처럼 곧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상력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까우며 지나친 호들갑입니다. 남북은 당초 8월쯤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늦어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충돌했던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당시 절충안으로 남북 대화를 주한미군 철수에 연계시켰던 사실을 보여주는 외교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살얼음 판 같았던 1979년 6월 말. 방한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대선 공약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남북 방위비 지출 격차를 문제 삼았고 곧 논쟁은 시작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 총생산의 20%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며 5% 정도를 쓰는 한국이 어떻게 병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언제까지고 주둔할 수는 없는데 격차가 더 커지기 전에 방위비 확충을 한국에 압박한 겁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북한과는 사회 구조가 달라 국민 총생산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을 직면한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철군 원칙은 지키되 남북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철군 문제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카터는 실제로 대화 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주도로 남북미 3자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는데 당시 북한의 호응이 덜해 구체적 진전은 못 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 주말에 이어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과격 시위로 지난 주말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화염병과 물대포, 최루가스가 등장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주변에 최루가스가 피어오르고 경찰들이 주변을 빼곡히 에워쌌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텐트와 자전거 등 집기들을 불태우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과격한 양상을 보이자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가스로 진압하며 곳곳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Je me suis fait agresser par les forces de l'ordre. Ils n'avaient qu'une seule envie, c'est en découdre. 일명 노란조끼 시위대가 주말을 맞아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에서 10만여 명, 파리에서만 만여 명이 참가해 35명이 체포됐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불만을 품은 시민 30만 명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선 것이 시작. 시간이 갈수록 마크롱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Il nous prend tout, ils nous volent tout. On paye sur tout, on est surtaxé, c'est même plus taxé, c'est surtaxé. Donc voilà. On espère que ça va faire bouger les choses. On espère. 지난 1년 동안 프랑스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23%, 가솔린은 15%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등이 부결된 건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16년 당선 직후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한 차이잉원 총통. 하지만 지난해 여름 국토 3분의 2가 암흑이 된 초대형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만 국민들은 어제 열린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폐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이 총통이 강조했던 동성결혼법도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와 초중고교에서 성적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항목도 통과됐습니다. 而且像性教育这种东西，本来在他们小孩子还在小学生求学阶段，就应该要让他们有良好正确的价值观。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명칭을 차이니스 타이페이 대신 대만으로 바꾸자는 안도 부결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차이 총통의 민진당이 야당과 무소속에 자리를 내주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참패 책임을 지고 당 주석을 사퇴하면서 2020년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EBS의 김정은 퍼즐, 저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표현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BS가 역사 교구 업체와 함께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이라는 교육용 입체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입니다. EBS는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1인자로 자리를 확고히 했고 세계 평화로 나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가격은 2,600원대로 인터넷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또 만들면서 공부하는 평양 퍼즐 시리즈도 있습니다. 평양의 유명 건축물을 만들어서 지도에 배치를 하는 건데요. 평양의 개선문은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방문한 마리나 베이 샌드 입체 퍼즐도 출시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해서 야경을 지켜본 뒤에 더욱 유명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EBS와 공동 제작한 업체 측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눈을 기다렸다 탁현민 행정관과 옆에는 배현진 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양의 첫눈이 오면서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첫눈 사태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름께 첫눈이 오면 탁 행정관을 놓아주겠다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확산됐는데요.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은 첫눈이 내리자 자신의 SNS에 첫눈이 푸짐하게 내린 오늘을 기다렸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이 한 공연 기획자의 손에 연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첫눈 발언은 정색하고 한 말이 아닌데 대변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확대 해석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지켜보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가품에 뒤늦은 사과, 이 광고 기억이 나는데 돌체앤가바나 광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동양인 모델이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으려다가 실패하는 광고를 공개해서 동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구매 거부 운동이 일자 창립자들이 SNS에 중국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서를 바란다, 중국에 빠져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과거에 중국은 대변 같은 나라라고 한 게 알려져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모든 제품이 사라졌고 곧 중국 백화점들이 매장 폐쇄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종교적 이미지가 더 강하지만 알고 보면 세계적인 스타트업 강국입니다. 그 기반에는 후츠파 정신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특유의 문화가 있다는데요. 이제는 창업 성지가 된 이스라엘을 박경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마우르 씨. 브라질 출신이지만 뿌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건너와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음식물의 부패 방지를 연구 중인데 내년도 본격적인 상용화를 눈앞에 뒀습니다. Bottle of juice which has an expired date for 2 months from now, they don't feel a good taste because the bacteria has developed there. So that's what we found a solution for that problem. 호드 씨는 군 복무 시절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제대 뒤 이스라엘 정부와 학교의 지원 속에서 의료용 대마 분야의 세계적 석학 루미르 교수를 영입해 스타트업을 세웠습니다. I think that really the forefront of cannabis research has been done here, and we believe that again we are very lucky to open our lab here.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인 특유의 후추파 정신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의 원동력입니다. So with the chutzpah comes a good heart. Sometimes it's brusque, sometimes it's difficult, but also comes an ability to really get up there and build a business. 정부 역시 지원 정책 수립에 힘쓰고 투자기관들 역시 투자를 꺼리지 않으며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해마다 1,500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중동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후추파 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텔아비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번화가에는 보통 최신 유행이 모여있기 마련이죠. 요즘에는 전통적인 것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공간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옥 내부지만 석가래부터 장식장, 조그만 반상기까지 모두 오칠로 거듭난 가구입니다. 방부작용도 하고 방독도 하고 전자파도 막아주고 몸에 많이 좋죠. 5,000년, 만년 뭐 오랫동안 있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 북촌에 위치한 전시 공간인 이곳은 예약제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하얀 보자기에 싼 운수저 그리고 독상이 나오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새로우면서 옛날엔 이렇게 전통받는 의미로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뭔가 전통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통이 빛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제는 보기 힘든 자개장롱이 곳곳에 배치된 미용실입니다. 과거의 물건을 그대로 보존한 외국 가게들을 본 뒤 전국을 수소문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면 뭔가 따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복고를 넘어 우리 것을 되찾는 트렌드. 어느새 전통이 최신 유행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우리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일본 테니스 간판 니시코리 K와의 친선 이벤트 경기에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두 선수는 재치 만점의 샷을 선보이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이 랠리를 펼치는 정연과 니시코리 K. 정연이 백핸드 스트로크로 니시코리를 압박하면서 점수를 따냅니다. 동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 경기인 만큼 승부를 떠난 재치 만점 샷들도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정연의 기분 좋은 승리. Always happy to play against K and on and off court he's really nice guy. 복식에선 정연과 올해 US 여자 오픈 우승자인 일본 테니스 여제 오사카 나오미가 실전에 가까운 랠리 대결을 펼쳐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베트남에선 박항서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볼잔치를 펼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3대0으로 꺾고 스즈키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행진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 10년 만에 베트남 우승을 위한 4강전은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여성폭력 반대 캠페인으로 붉은 물감을 묻히고 나온 호날두. 좋은 행동은 멋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8분 피아니치의 프리킥을 왼발로 밀어넣으며 시즌 9호 골에 성공. 어느덧 세리에 A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와 온종일 하늘이 뿌였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부산과 대구, 울산과 제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와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보시면 2도, 대전 1도, 대구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화요일까지 추위는 걱정 없이 포근하다가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 서명운동이 한창일 때 청와대 비서관의 만취운전까지. 이쯤 되면 음주운전을 막자는 이 국민적 노력은 허망한 공연불이 될 듯 싶어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고 윤창호 군이 어떻게 희생이 됐는지 그 장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